네, 여러분, 지난 강의 이어서 이제 동적 평형 들어가 볼 텐데요. 앞 영상에서는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에 대해서 학습했었습니다. 그때 가역 반응이라는 건 정반응뿐만 아니라 역반응도 진행하는 반응을 가역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렇게 가역 반응에 초점을 맞춰서 좀 더 알아볼 거예요. 가역 반응에서 등장하는 상태가 바로 동적 평형 상태라는 거거든요. 일단 그게 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동적 평형은 가역 반응에서 이것과 이것이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자, 여러분, 밑줄 칠게요. 겉으로 보기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은 사실은 속으로는 엄청나게 뭔가 움직이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떨 때 겉으로 보기에는 변화가 없을까? 뭐와 뭐가 같으면 그럴까? 그렇죠. 가역 반응이라는 게 힌트죠. 뭐랑 뭐가 같다? 정반응 그리고 역반응. 자, 그런데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다라는 건 아직 좀 설명이 부족해요. 이게 좀 말이 이상하지?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다는 게 정확히 뭐가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변화가 없어 보일까? 맞습니다. 속도죠, 속도.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정반응이 만들어지는 만큼 다시 역반응이 진행이 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상태를 동적 평형이라고 하고요. 이 동적 평형 앞에는 한 글자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 여기 앞에. 자, 여러분들도 써줄게요. 바로 역자가 생략되어 있어요. 역동적 평형이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정적인 평형이 아니고요. 평형 상태이긴 평형 상태인데 어떨 때 사실은 입자 단위에서 원자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잖아.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그 와중에 겉으로 볼 때 평형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것을 동적 평형, 역동적 평형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됐죠? 자, 이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동적 평형은 가역 반응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비가역 반응은 역반응 자체가 없죠. 따라서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동적 평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동적 평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첫 번째는 상태평형, 두 번째 용해, 세 번째 화학 평형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상평형이라고 써 있고요. 상태평형을 말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같이 볼게요. 지금 밀폐된 용기에 물을 넣은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물이 반응물이에요. 그래서 H2O가 있는데 H2O 액체가 증발을 해서 H2O 가스, 수증기가 되는 정반응과 그다음에 역반응에 대한 이 가역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정반응이 증발이라면 역반응은 응축이다라고 했었죠. 자, 이때 실험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냐면 밀폐 용기에 뚜껑을 열어서 물을 먼저 담아요. 물을 먼저 담고 이제 뚜껑을 닫아서 밀폐시킵니다. 만약에 밀폐시키지 않으면 뚜껑이 열려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 액체들은 대부분 증발할 거예요. 자, 그런데 밀폐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물 분자들이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물만 있죠. 여기 안에는 아직 수증기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물 분자가 증발하겠죠. 자, 물 분자 증발하는 거 화살표 따라서 그리겠습니다. 여러분 학습지에 지금 화살표 이렇게 그림대로 표시하면 3개 화살표 그릴 수 있겠지. 지금 표시한 화살표가 물이 수증기로 증발하는 분자에 대한 움직임을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에서 치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겠지. 자, 그런데 이때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만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났어요. 자, 그랬더니 물이 수증기가 되는 분자 한번 보면 하나, 둘, 세 개. 아, 이렇게 물 분자가 증발하고 있는 거죠. 좀 더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 분자가 수증기로 바뀌고 있어요. 자, 보니까 입자의 개수가 3개, 3개, 3개씩이다. 이런 거 일단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수증기가 다시 액체로 바뀌는 경우를 볼게요. 첫 번째에는 없었어.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 지금 시간이 경과된 거죠. 시간이 지나니까 응축이 시작이 됐어요. 자, 응축 화살표 하나. 이게 지금 응축이죠? 빨간색 화살표.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응축되는 양이 좀 더 많아졌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네, 다시 정리하면 처음에는 증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증발 속도는 일정해요. 자, 그런데 응축 속도를 볼게요. 처음에는 응축이 안 일어나죠. 왜냐하면 우리가 시작을 물로써 시작을 했으니까 처음부터 응축이 일어나진 않아. 그런데 어느 정도 증발이 일어나서 수증기가 어느 정도 생기게 되면 이 수증기 분자들끼리 충돌을 통해서 응결이 되고 다시 이렇게 물로 응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반응을 거쳐서 이 수증기가 모이면 다시 역반응이 진행되는 거다. 이걸 지금 그림으로, 화살표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세 번째 그림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 화살표 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빠른 속도, 그만큼의 속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가 어떤 지점이다? 같은 지점이다. 규모가 표시되어 있죠. 같은 지점까지 이른다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같은 지점까지 이뤘다는 얘기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뭐에 도달했다?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라는 말이고요. 그러면 그동안은 겉으로 변화가 있었을까? 있었지. 어떤 변화가 있어요? 응축되는 속도보다 증발 속도가 더 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수면의 높이가 낮아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지. 실제로 물 분자의 양이 줄어든다, 그치? 자, 그러는데 이 지점에 도달해서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면서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계속 동적 평형인 거예요. 외부에, 주변에 변화가 없을 경우에.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은 이 실험을 할 때 영향을 중요하게 끼치는 요인이 변수가 온도거든요. 온도는 일정하다. 자,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온도는 일정하다라는 거 하나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그래프를 하나 그릴 텐데, 자, 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자, 가로축은 시간이고요. 그리고 세로축은 속도예요. 자, 요거 중요하니까 따라서 잘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 나타낼 것은 증발 속도예요. 자, 왼쪽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발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일정하단 말이야. 그거를 먼저 그래프에 표시할게요. 얘가 증발 속도. 그럼 증발 속도는 왜 일정할까? 전체적으로 보면 물 분자의 양이 줄어드는데 증발 속도는 왜 일정할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증발이라는 건 액체 표면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액체 표면의 물 분자가 옆에 있는 물 분자들을 끊어내는 힘이 있을 때 증발을 해요. 그리고 이 힘이라는 건 곧 에너지인데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물 분자가 운동 에너지가 있어야 증발을 하는데 이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는 것이 온도예요, 온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실험에서 설정을 할 때 온도가 일정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물 분자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계속 일정한 거고요. 그랬을 때 증발되는 속도도 역시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표 면적의 넓이도 영향을 주긴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증발되는 상황에서
표면적이 준다 한들 그 영향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그건 무시할 만하고요. 표면적의 변화는 무시할 만하고요. 지금은 오직 온도만 영향을 주는 운동 에너지만 생각하면 되고요. 운동 에너지가 일정하기 때문에 증발 속도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다라고 체크해 주셔야겠습니다. 반면에요, 응축 속도는 어떻습니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응축 속도 얼마지? 0이야. 처음에 여기 응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0에서 출발해요. 점점 응축을 할 수 있겠지. 그러다가 어디에 도달한다?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때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증가하다가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증발 속도 지금 여기에 나타낸 게 응축 속도고요. 0이었다가 점점 증가한다. 그리고 이처럼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때부터 그 이후를 계속 동적 평형 상태다. 자, 여기까지 그래프로 확인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동적 평형 상태. 상평형에서 이렇게 그래프까지 잘 정리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용해평형이고요. 용해라는 것 자체가 녹는 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면 물에다가 설탕을 녹였을 때 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설탕이 있을 때 이거를 녹이는 게 용해고 용해 결과 설탕물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게 정반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마 경험이 있을 거야. 내가 뭐 물컵에다가 설탕을 녹여. 예를 들어 뭐 네스킥 같은 걸 녹여요. 근데 처음에 잘 녹다가 예를 들어 찬물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잘 안 녹아요. 처음에는 녹다가 그 뒤부터는 내가 아무리 저어줘도 안 녹아. 사실은 아무리 저어줘도 역시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는 내가 아무리 힘을 준다고 더 녹는 게 아니에요. 평형에 도달한단 말이야. 왜요? 이 설탕물이 다시 물과 설탕으로 뱉어내거든. 이것을 뭐라고 하더라? 석출. 네. 석출 과정. 그러니까 역반응이 진행되고 그 역반응과 이 정반응이 속도가 맞는 어떤 그 지점에서 더 이상 녹지 않고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험이 있을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뭐의 속도가 빨라? 처음에 물에다가 설탕을 넣으면 설탕이 용해되는 속도가 빠르죠. 자, 계속해서 설탕이 용해되는 속도가 있는데 자, 여기서 주의사항은 용해 속도가 조금씩 줄고 있죠. 화살표 개수가 줄고 있잖아. 이거는 실제로 표면적당 이 설탕이 용해되는 속도는 똑같아요. 그런데 아까 물과 다르게 설탕은 눈에 띄게 표면적이 줄어들죠. 그래서 같은 표면적당, 단위 표면적당 용해되는 속도는 같으나 전체 표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집에 따라서는 이 화살표의 개수가 줄어드는 문제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 개수가 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용해 속도가 단위 면적당 용해 속도는 일정하다는 거. 자, 그랬을 때 용해 속도가 이렇게 되는데 석출 속도는 어떻다? 처음에는 석출되는 양이 없죠. 여기 그냥 맹물이니까, 그치? 근데 이제 하나씩 이렇게 석출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이 온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내가 아무리 찬물에 초코가루를 녹인다고 해도 안 녹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온도를 높여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동적 평형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용해 평형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화학 평형입니다. 화학 반응에서의 평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화학 반응이 이산화 질소와 사산화 이질소 사이의 반응이에요.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화투를 선택해도 또 등장하거든요. 르 샤틀리에 원리 할 때
막 압력 관련해서도 이 반응이 또 등장해서 잘 기억을 해두길 바라는데, 자, 두 가지 기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산화질소예요. 이산화질소, NO2다, 그치? 이산화질소고요. 또 하나의 기체는 N2O4예요. 사산화이질소가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 나타나져 있듯이 두 분자의 이산화질소가 반응을 해서, 그러니까 이산화질소 두 분자가 충돌하는 거야. 그러면 사산화이질소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게 정반응. 사산화이질소가 분리가 되어서 두 분자의 이산화질소가 만들어지는 게 역반응이고, 이 두 반응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역반응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때 색깔이 있는데, 이 색깔 때문에 이 반응을 이제 주로 많이 언급하는 거예요. 색깔이 있는데, 이 이산화질소의 색깔이 젓갈색이에요. 반면에 사산화이질소는 무색입니다. 이적이죠, 이적. 이적, 사무. 예, 이산화질소가 젓갈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험을 할 때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밀폐 용기를 준비해 놓고 거기에 이산화질소를 넣어두는 거. 이걸 처음 시작하는 거야. 이산화질소 무슨 색깔이라고? 젓갈색이라고. 처음에는 젓갈색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내가 새로운 반응물을 넣는 게 아니라 이 이산화질소 자체가 자체적으로 사산화이질소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사산화이질소 무색이 만들어진다. 젓갈색이 없어진다. 그러면 색깔 변화가 점점 어떻겠어? 젓갈색이 옅어지는 거지. 그쵸? 이건 다시 얘기하면 조금 더 무색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젓갈색이 옅어져요. 여기는 더 옅어지겠지.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근데 어디까지 오냐면 바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까지 온다. 그렇게 되면 이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하고,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하고, 이 동적 평형 상태부터는 색깔이 어떻게 될까? 변화 없다는 거죠.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에 각각의 농도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실험 조건에 따라서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이 안에는 이산화질소도 있고 사산화이질소도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동적 평형에 도달한 이 시점 이후부터는 색깔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뜻이야? 아니지.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나는데 그 속도가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 다시 그 전부터 진한 젓갈색이었다가 색깔이 점점 옅어지는 변화가 있는데 동적 평형 이후부터는 색깔의 변화가 없어. 겉으로 보기엔 변화가 없어.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끝으로 이제 분자 단위에서 한번 볼게요. 자, 방금 맨 처음에 밀폐된 용기에 뭘 넣었다고요? 무슨 기체? 네, 이산화질소를 넣었죠. 이산화질소 무슨 색깔? 젓갈색. 자, 그러면 지금 젓갈색 이산화질소 이 분자가 몇 개 있습니까? 이것도 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있어. 자,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색깔은 젓갈색이야, 그치? 자,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요. 그랬더니 이산화질소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됐어. 여덟 개네요. 여덟 개가 됐어요. 근데 뭐가 새로 생겼어? 아, 정반응이 진행되어서 NO, N2, O4가 생겼죠. 사산화이질소 한 개가 생겼어. 자, 그럼 얘들아 개수 이해 가니? 원래 10개였는데 왜 8개 한 개가 된 거야? 이 한 개 어떻게 만들어졌다? 이산화질소 2개가 바뀌어서 이거 한 개가 만들어진 거지. 정반응이 진행됐다는 얘기. 자, 그런 다음에 시간이 좀 더 지나요. 좀 더 지나면서 역반응도 일어나고 정반응도 일어나는데, 자, 아직까지는 NO2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4개고요. N2O4 몇 개죠?
하나, 둘, 세 개예요. 아까 8개에서 4개로 줄었다는 건 4개가 반응을 했다는 얘기지. 4개가 반응하고 2개가 추가로 생긴 거네. 개수 맞다, 그치? 정반응, 역반응 모두 진행했는데 아직까지는 정반응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을 한번 볼게요. 이번에 NO2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 N2O4 몇 개야? 3개. 어때요? 같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정반응이 좀 더 우세하게 진행이 된 거고요. 역반응도 있었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부터 이 뒤로는 개수가 같다, 그치? 개수가 같은 이유는 뭐다? 반응을 안 해서가 아니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이고 동적 평형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색깔이 진한 젓갈색이었다가 조금씩 옅어지다가 그 뒤로는 색깔이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동적 평형 마무리하겠습니다.